그 자질 아까 뭐라고 했죠? 연기 선생이 믿고 따르는 연기 선생이 주로 파괴해버리는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자질 하나 그게 뭡니까? 여기 나오죠. 자질은 바로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사리를 분별하는 능력. 다른 말로 아까 상식이라고 했었죠.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사리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골똘히 앉아서 또는 순간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일의 이치를 구별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본인의 입장과 태도를 결정하는 이 능력. 하루하루를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매 순간 저런 식으로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골똘히 앉아서 아니면 순간적으로 사리를 분별해서 나한테 가장 뭐랄까 맞는 게 뭘까? 그 단어 가지고 싫어합니다만은 내가 속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나한테 뭐가 가장 유리한가? 뭐가 가장 나한테 뭐 떡이라도 하나 더 생기는 일인가? 이런 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그리고 내지는 뭐 나라의 앞날 풍전 등화 뭐 이런 상황에서도 판단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옳고 그름을 가리는 사리를 분별하는 능력. 이거는 악인도 마찬가지죠. 뭐 나쁜 마음. 이 나쁜 건 우리 입장에서 그 사람 나쁘게 봤을 때 나쁜 마음을 먹었더라도 그 사람이 그 나쁜 마음을 먹은 걸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 사리를 판단하고 자기한테 이득되는 것과 안 이득되는 것을 분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행동할까를 깨알같이 따지죠. 그리고 순간적으로 따집니다. 기가 막히게 따집니다. 즉흥적으로 따집니다. 더 이상 그한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길이 없는 것처럼 아주 천재적으로 선택해 나가고 단어를 선택합니다. 말을 할 때도 그게 바로 그 능력, 사리를 분별하는 능력. 이게 그래서 본인의 입장과 태도를 결정해내는 이 능력, 말 한마디를 해서 단어를 골라내는 이 능력이야말로 가장 단순하고 신기하며 숭배할 만한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해내는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아름답게 단순하고 그야말로 그걸로 인간이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을 숭배해서 종교로 만들어야 될 것만 같은 죽은 연극을 다시 살려내 소중한 능력이고 덧붙여서 말하자면 연극의 유일한 재료이며 무대의 유일한 건설 자재이며 관객이 감동하는 포인트이며 그것 말고는 다른 재료가 있을 수 없는 유일한 절대 존재 증명이죠. 소중한 능력입니다. 뭐 사리를 분별하는 능력, 골똘히 앉아서 또는 순간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일의 이치를 구별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본인의 입장과 태도를 결정하는 이 능력, 그 사리 판단 능력,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상식 체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여러분의 윤리적 기재, 윤리 판단 능력,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옳고 그름의 기준, 여러분이 스스로 세우고 있는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잠재의식에서부터 쭉 굳건히 자라온 윤리의 나무, 그 튼튼한 콘크리트보다 단단하고 강철보다도 부러지지 않는 그 생각의 견고함, 그 안에서 벌어지는 입장과 태도의 결정, 그리고 그걸 한번 믿었고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 웬만해서는 잘 깨지지 않는 바로 그 능력, 그것이 죽은 연극도 다시 살려내고 죽은 사람도 살려낼 소중한 연기 능력입니다. 좀 설명이 좀 구차하게 중언부언 했던 얘기 또 하고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리 분별력을 무대 위로 갖고 올 수 있을까요? 책에선 더 많은 얘기가 있지만 생략하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아주 냉정한 스토아 철학자의 문구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고대로부터 이어진 중세 철학인데 뭐 그건 여러분들이 네이버 지식인을 찾아보시고 이런 스토아 철학자의
스타일의 문구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행동하라. 네가 원하는 모습으로. 이런 게 이제 스토아 철학의 경구로 많이 등장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그런 스토아 철학자를 흉내내서 한마디 딱 만든 거죠. 이 작가가 데이빗 머맷이 뭐라고 했습니까? 행동하라. 네가 원하는 모습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뭐 네 마음대로 해라. 뭐 그런 말로 받아들이셔도 뭐 됩니다만은 뭐 그런 말로 다가 아니죠. 행동하라. 네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 부연해 보겠습니다. 스타니슬라브스키가 말했습니다. 연기를 잘할 수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되게 임하십시오. 8장인가 거기 배우 수업의 진실장에 보면 저런 말이 있죠. 그 학생이 스타니슬라브스키한테 묻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떤 연기가 잘한 연기입니까? 하고 물으면 그 선생이 이렇게 대답하죠. 그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배우 수업이라는 책도 참 눈물겹죠. 그 책이 말년에 1934년 5년 스타니슬라브스키가 1938년에 죽기 한 2, 3년쯤 전에 완성이 된 책이고 뭐 그 책은 사실 그보다 더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 노년의 스타니슬라브스키가 자기가 평생 연구했던 어떤 그 배우 연기 연습 방법론을 저술하면서 어떻게 이 책을 쓸까 이렇게 했어요. 자기 자신을 분해해서 말년의 스타니슬라브스키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놓고 또 그 학생 중에 한 명 처음 자기가 연기를 배웠던 어떤 그런 꿈과 열정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학생 하나를 또 놓고 그리고 자기 주위에 있었던 옛날에 친구들을 동료 학생들을 놓고 자기가 평생 가꿨던 모스크바 예술극장을 어떤 극장으로 놓고 이 극장에서 늙은 스타니슬라브스키가 젊은 아무것도 모를 때 궁금증만 잔뜩 가지고 있었던 스타니슬라브스키를 가르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이야기로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거기 7장인가 쯤에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장에 보면 저런 말이 나오죠. 지금 뭐 얘기하다가 좀 읽다가 그랬죠. 자, 연기를 잘할 수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되게 임하십시오. 이 진실이란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리얼하다는 말이 진실이란 말이 가짜하고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라서 어려운 말인데 어쨌든 그냥 우리 상식선에서 진실. 하지만 진실되게 임하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공연이 박수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한 명의 배우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배우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자신의 진실한 의도를 펼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배우가 될 수 있을지 지금 맞는 길을 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한마디 더 넣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진실이 뭔지 진실이 통해서 관객을 감동시킬 수 있을지 연출이 맞는지 내가 맞는지 도대체 다른 동료 배우가 맞는지 뭐 우리 연극이 잘 가고 있는지 이 영화가 잘 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로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실천할 뿐입니다. 여기 한마디 추가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 뭐죠? 우리의 상식에 맞춰서 이게 옳다고 스스로 검증해 놨던 자기 역사에 맞춰서 우리의 상식에 맞춰서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바를 실천할 뿐입니다. 그게 역할이에요. 그게 임무입니다. 연기를 기술적으로 유려하게 인상적으로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고통도 덜고 승리감을 맛볼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연기를 여러분이
옳다고 느끼는 대로, 여러분의 상식이 닿는 대로, 여러분들의 의지가 시키는 대로, 여러분들이 궁리한 대로 한번 해보세요. 깊은 절망과 좌절. 저한테 야 이 또라이 같은 자식아, 그게 지금 맞냐? 이런 얘기 들을 거예요. 저한테. 따돌림과 고독. 연출이나 그 주위의 동료 배우들한테 너 혼자 하냐? 뭐 너 혼자 이상한 생각을 해보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따돌림과 고독.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회의가 몰아칠 겁니다. 그런데 예술은 바로 그런 것들을 먹고 자랍니다. 그렇게 인물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즉 작가가 써놓은 인물이 인간이 돼서 나한테 오기 위해서는 내가 내 상식이 나한테 욕망하도록 시키는 어떤 행동들, 그것들을 실천하는 거죠. 나 나름대로의 근거를 갖고 대본 안에 찾아서 나 나름대로 궁리해서 하는 거죠. 내가 그거 옳다고 느끼는 대로, 내 상식이 닿는 대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상식이 펼쳐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상식이 다른 사람들의 상식과 부딪혀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상식이 검증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상식이 연습실에서 깨어져 나와야 돼요. 그게 연습입니다. 배우가 자기 상식 안에서, 배우가 작가가 써준 인물을 그야말로 척 연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상식 체계로 갖고 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배우들하고 상식과 상식이 부딪혀 보는 거예요. 작가의 상식이 또 다르니까. 그래서 그럼 맞겠어요? 작가가 상상해서 쓴 게 여러분의 상식 체계 안에서 작동하겠습니까? 도무지 작동이 안 되겠죠. 그래서 부딪히는 과정을 연습이라고 합니다. 뭐 이상적인 얘기죠. 바쁜 와중에 모여서 하루에 3시간도 연습 못하니까 그냥 작가가 써놓은 약속 체계를 허겁지겁 따라가기에도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하다가 공연이 올라가기 마련이고, 대학로라고 그래서 다르지 않고 뭐 영화 현장이라고 그래서 크게 다르지 않지만, 본령은, 배우는 자기 인물을 자기 상식의 체계 안에서 무수히 좌충우돌 시켜서 그 부족하다면 그 상식 체계 안에서 상상해서 자꾸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부딪힐 수밖에 없고 모순될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고 상충될 수밖에 없지만, 거기서 좀 어려운 얘기로 하면 변증법적으로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인물이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없던 걸 없던 걸 어떤 만든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누가 창조된 거예요? 내가. 내 원래 생각에서 약간 1도나 2도 정도 좀 변화된 새로운 어떤 사물을 보는, 사건과 세계를 만나서 내 앞에 상황을 들여다보는 새로운 리듬감이 하나 생기는 거. 이런 걸 창조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인물 만나서 사람과 세계를 바라보고 상황 판단을 하는 새로운 방법 하나, 새로운 내 몸의 리듬 하나가 장착되는 거. 그런 것을 인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물이 살아 숨쉬는, 상황 판단을 하는, 상식적으로 자기 주위의 세계를 선택해서 집중하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데이빗 머맷이 자기 책에서 1985년에 배우들하고 워크숍을 하고 했던 말이고, 그 말을 받아 적어서 이 책 서문에 이렇게 옮겼네요. 또 15분이 지나서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잠깐 쉴 게 아니라 뭐 오늘 여러분 요 정도까지 들으시고 서문까지만 들으시고 배우의 자압과 그 뒤에 액션, 상식을 바탕으로 한 연기 연습 방법론은 수업 시간에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녹화 강의 요 3개의 강의로 가름할 테니까 잠 안 오는 밤에 아니면 화장실에서 용변 보실 때 틀어놓고 그냥
한번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